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죠. 책으로는 65쪽에 제2절 용도지구입니다. 저 요약자료 보시죠. 요약자료의 4쪽에 그 굵은 2-1번 용도지역 등 지정과 행위제한 내용이 있죠. 땅에 이름을 붙입니다. 다 행위제한 하려고 하는 거죠. 요 다음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만 전국 땅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에서 보실 내용이요. 용도지구의 종류,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요. 두 번째, 그 중에 8가지는 세분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추가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려고요. 정해진 것에 따라야지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해진 것에 따라야지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28가지 용도 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용도지구에서는 그게 어디에 쓰여 있냐라고 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지방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한다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수변 경관지구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수변 경관지구, 경기도 가평군의 수변 경관지구 규제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요. 근데 공자집 고개가 있죠. 공자집은 법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고개는 개별 건건마다 정한다. 개별 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맹자네 집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 공자네 집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된다. 공항시설 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법으로 정하니까 전국 어디든 규제가 똑같은 거고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도 건건마다 한 건 한 건마다 다르다가 있습니다. 종류요. 고경미 씨가 마을신문 기자로 무슨 기사를 썼어요. 취재한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는 거죠. 고경미 취재한 거 봤어? 그거 한번 보시게 빵 터지네. 재밌다고요. 10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방에서 또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중에 이 8가지는 각각 뭐뭐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과 내용 거의 다 똑같고 취락지구를 빼면 나머지는 이름과 내용이 같은 거니까 용도지구는 그냥 쭉쭉 읽기만 하셔도 되죠. 책을 보시겠습니다. 65쪽이요. 제2절 용도지구. 동그라미 3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하고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굵은 1번. 용도지구 종류. 1-1번. 법에 정해진 10가지가 있죠.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기에 빵 터지네.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를 규제합니다. 경관지구, 경관, 미관지구, 미관, 취락지구, 취락, 불악,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지지구, 재해 예방, 보존지구, 보존, 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 개발진흥지구, 개발, 방화지구, 화재 예방,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 들어오지 마라는 거죠. 용도 28가지가 있죠. 그 중에 특정한 것 들어오지 마라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1-10번 방지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하고요. 또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방지지구는 지정해야 된다. 1-2번 동그라미 1번 수도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 지역에 대해서 방지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5째 줄의 작은 1번 연안 침식으로 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지역. 2번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지지구를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 3, 4가 주어진 요건에 맞게 건축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겠다. 1-3번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 갖고 모자라면 지방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쓰라고요. 셋째 줄 법에 정해진 용도지구 10가지 외의 용도지구를 시도사 대도시장 지역에 맞춰서 정할 수 있다. 굵은 2번 8가지는 세분할 수 있습니다. 67쪽이요. 고도지구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한다. 최고 고도지구. 건축물 최저 높이를 정한다. 최저 고도지구. 경관지구에
자연경관, 자연풍치를 위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을 위한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을 위한 시가지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에, 그러니까 미관은 주로 이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흙을 이쁘게가 아니라 건축물을 이쁘게 하는 거고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중심지의 미관을 위한 중심지 미관지구, 문화재나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위한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 두 가지가 아닌 기타 다른 지역에서 하겠다는 일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만 이름과 내용이 다른 거죠. 나머지들은 이름과 내용이 그대로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래야 틀릴 게 없는데 취락지구는 신경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녹관농차에 지정하죠.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지향구역에 지정합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차에 지정합니다. 주상공이 아닌 거죠. 됐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집단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외우는 건 그러니까 자취집, 계집이죠. 그러니까 자취집은 깔끔하게 써야 된다고요. 자취집, 계집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취집, 계집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제지구요. 그러니까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에서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자,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해서 피해를 줄이자 시가지 방제지구.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사람들 들어가지 말자 자연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지구에 역사문화 환경, 환경은 둘째 줄 괄호요. 주변 환경,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도 신경을 쓰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있고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보존하자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자는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이 있고요. 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 주거, 공업, 유통물류기능, 산업유통, 관광휴양기능, 관광휴양, 둘 이상을 섞어서 하는 복합, 그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이 아닌 기타 다른 기능을 위해서 특정하기 정하는 특정 개발지능지구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그 8가지는 이리저리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2-2번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경미특은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지방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죠. 무슨 경관, 무슨 미관 만들어서 쓰면 되고, 당연히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용도가 28가지니까 그 중에 뭐 들어오지 말라는 것으로 세분을 해야 됩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9쪽이에요. 굵은 3번.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의 근거. 3-1번. 5가지를 빼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3-2번. 공자집 고개는 그러니까 법과 계획에 따른다는 거죠. 비행기 뜨고 동그라미 1번.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게 지방마다 다른 거 아니죠. 법에 따른다. 동그라미 번.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자에 대한 그 불악, 마을에 대한 지원인데 이건 전국에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법으로 정한다. 3번.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역시 전국에 똑같이 하겠다. 법으로 정한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그 건건마다 높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 남산 주변에만 그러니까 22개가 넘는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 각각 건건마다 높이가 다르다고요. 한 건마다 높이를 따로 정한다. 그 한 건 고도지구를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문서에 높이도 같이 쓰여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른다. 개발지능지구,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건 각각 단지마다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 도면에 따른다. 각각 계획에 따른다. 한 건 한 건마다 규제가 다르다는 거죠.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는 겁니다. 3-3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70쪽의 표에서는 조례로 정한다. 의 대표적인 예죠. 수변경관지구, 그러니까 서울의 수변경관지구 행위제한과 경기도 가평군의 수변경관지구 행위제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상 용도지구를 보셨고요. 그러니까 자취집, 계집 빼고 나면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이름과 내용이 똑같은 거고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이게 초점이었죠. 자, 다음에요.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역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용도구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연마도 개시슈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습니다. 용도구역 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행위 제한. 용도구역은 뭐고요? 개발 제한이죠. 개발하지 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말라고요. 71쪽 제일 아래 표에 네 번째 칸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북한산 중턱이요. 그다음에 청계산 중턱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누가 가서 개발하는 거 아니죠. 또 관청도 거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개발하라고요. 개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용도 지역 중에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죠. 고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집을 지으려면 30층, 50층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 무슨 5층, 6층짜리, 7층짜리는 지을 수가 없다고요. 중심 상업지역이면 거기에 50층 상가 건물을 지어야지 1층짜리 돼지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요. 용도지구, 최저 고도지구이면 60m 정했으면 60m 넘는 건물을 지어야지 거기다 2층짜리는 지을 수가 없다고요. 개발하는데 네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용도구역은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겁니다. 책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72쪽에 붉은 1번 용도구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거 다 정리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그러니까 도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대도시장도 지정합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니까 어디에서요? 도시 지역에서요. 도시 지역의 자연공원, 공원 여러 공원이 있는데 나무 심어져 있는 공원, 그러니까 산에 있는 공원을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이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얘가 이제 가장 처음 시작된 제도이죠. 그래서 개발하지 말라고요.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린벨트 보안상 목적이 결정져 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녹색 띠를 쳐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확산되지 말라고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요.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시가화 금지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있으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신도시 예정지니까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바로 신도시 들어가는 건 못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니까 다음 나중에 개발하겠다.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우럭구역이죠. 그러니까 우럭구역은 콘크리트 장관요, 우럭장관요, 우럭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수산부 장관이 우럭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이게 다고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한두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책 보시면 1-1번 도시자연공원구역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둘째 줄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어지간한 산들이요. 그런 경우들은 거의 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1-2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셋째 줄 니은번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먼저 그 아래 괄호요. 확산 방지 영구에서 시작된 제도죠. 무허가 판자촌 들어서면서 시가지가 이상한 모양으로 뻗어가는 걸 막겠다.
녹색 띠를 쳐놓는다. 그린벨트. 두 번째, 보안상 68년 1월 김신조 등이 쳐들어왔었죠. 뭐 그래서요. 68년 4월 석 달 만에 684 부대 만들었습니다. 대장 누구요? 안성기. 안성기 대장, 허준호 부대장, 설경구 정재영에서요. 실미도 부대를 만들었죠. 그것과는 별도로 서울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73쪽 위에 있는 그림이요. 그래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과 그 주변 그러니까 그린벨트, 녹색 띠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1-3번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먼저 다음 쪽 내용을 보고 오시죠. 74쪽에 동그라미 3번 아래 해설. 시가와 조정구역은 전국에서 아래 딱 한 곳만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정과 행위지 안에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시가와 유보 기간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이 정한다. 그러니까 시가와 유보 기간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0월 16일 밤 12시 다음 날 0시로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대전 도시군관리계획 서남부 3단계 지구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 고시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예인데요. 자,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를 다 사들여서 싹 철거하고 올리는데 아파트 지어서 파는데 50이 든다고 치죠. 이만큼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10밖에 없네요.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끊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지구 10 주고 사서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거고 그 돈 갖고 15가 마련되면 그 돈 갖고 2지구 들어가겠다. 2지구 수용을 해서 사들이고 싹 밀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25 가지고 3지구에 들어가겠다는 그 3차 예정지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살 거죠. 근데 이것저것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사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가겠다고요. 단계적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쪽 보시죠. 그러니까 73쪽이요. 1-3번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둘째 줄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20년 사이에서 그러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한다. 아까 다음 쪽 문서에서 보셨듯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에 기간도 같이 쓰여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문서에 기간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한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기간이 끝났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정해졌으면 그 마무리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있습니다. 1-4번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럭구역이죠.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워낙 규제가 센 겁니다.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그래서 법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많고 이건 아까 그림에서 보셨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물고기 키운다고 아무데나가 아니고요. 그 아래 보시다시피 74쪽 제일 아래 보시다시피 세 군데 그러니까 통영, 마산통영,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그다음에 태안서산 그 서해안 앞바다요. 그 중에 일부 그다음에 저쪽 아래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다도해 그쪽으로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워낙 규제가 세니까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법을 만들기 뭐하니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습니다. 75조 굵은 2번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 국토계획법에 정한다. 그 옆에 아래 그림에서요. 동그라미 1, 3, 4 개인들이 하는 사적 개발도 하지 말고 동그라미 5번과 6번 공적 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쪽 제도이죠. 3-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도시군 계획 사업도 제한받는다. 동그라미 2번 여기서는 어차피 싹 밀고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불가피하고 다른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3-2번 그러는 판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극히 이만큼이죠. 사적 개발 두째 줄 법에 정해진 행위에 한정하여 그 모든 것들도 다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 줄의 작은 1번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이나 작은 2번 마을 공동시설 등이나 작은 3번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등도 다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다. 제일 아랫줄 어찌고 저찌고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X요. 다 개인들은 허가받아서만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쪽이요. 76쪽에 4절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이 아실 건 첫 번째 표에 있는 3366 고미방 녹각입니다. 3366 고미방 녹각. 그러면 3366 고미방 녹각이 뭐냐고요? 3366 고미방 녹각에서 걸쳐 있는데 걸치는 규모가 물론 건물을 짓고 이용하는 게 초점이니까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330제곱미터 이하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등등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규정을 적용해서 그것을 합쳐서 적용한다. 각각을 적용하고 합산한다. 뭐 나중에 이제 문제 때 보시면 아주 간단한 산수식입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고요. 심지어는 연필 안 대고 푸셔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음에요.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어니까 땅이 아니라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주변 땅까지도 해당 땅까지도 즉 거기에 나중에 들어설 건물을 대비해서 그 땅까지도 대지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은 불타지 않죠.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돈 들여서 방화벽 설치해 놨으면 그러면 저쪽에 불이 넘어갈 염려가 없죠. 건너편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녹지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3366 고미방 녹각이죠. 3366 고미방 녹각이니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고미방에 걸쳐 있으면 고미방이 먼저 앞에 있잖아요. 고미방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각각 규정 적용한다. 그래서 녹지지역 쪽으로 다른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요? 산토끼 보호하기 위해서요. 토끼들 서로 친구들끼리 같이 사이좋게 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토끼 새끼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물이 걸치면 고미방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까지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림 77쪽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 차분히 하나씩 드렸던 거는 기본 순환에서 보셨으니까 그 내용은 빼고 3366 고미방 녹각이면 되는 거죠. 관련 단어들 이쪽으로는 문장 형태로 나오게 되고 문장 형태 때 핵심 내용만 잡으시면 되고요. 건폐율 용적률 계산 간단한 산수 문제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상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그 다음에 이제 걸치는 경우까지 내용을 보셨고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에요. 78쪽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시죠. 78쪽 보시면 이제 4장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리고 한 장, 두 장 넘어가시면 83쪽에 5장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앞하고는 요건이 좀 다른 겁니다. 대상 자체가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에서요. 용용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땅의 이름을 정하고 행위제한 이름만 정하면 행위제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판서가 많았군요. 그러니까 칠판이 어수선합니다만 아무튼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행위 제한하는데요. 건축 용도 제한 이런 내용을 보시죠. 한 예를 들어서요. 어디가 어느 곳이 있습니다. 어느 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만큼까지가 그동안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녹지지역을 여기를 주거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치죠. 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행위제한 내용이 다 따로 적용되어 있고요. 저기 만들어져 있고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가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책 앞으로 가겠습니다. 책 앞쪽에 용도지역 행위제한으로 48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48쪽에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면 48쪽 찾으셨나요? 건축 용도 제한이요. 자연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면 여기는 단독주택 되고 공동주택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가고 등등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단독주택 되고 공동주택 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이거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였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거 지을 수 있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죠. 대통령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다음 넘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62쪽 오시면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 20%. 그런데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면 그러니까 건폐율 60%가 적용되는 거죠. 물론 이제 최종적인 숫자는 조례에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용적률이요. 자연녹지지역이면 여기가 100%.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여기가 250%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각각 다 별도로 그러니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뭐만 하는 거고요.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적으로 변경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녹지지역이면 대통령이 정한 거니까 전국 어디든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죠. 2종 일반주거지면 전국 어디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 규제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하나, 둘, 셋 용도적으로 봤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어기지 마라. 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 다음 나머지는요. 알아서들 하고 개인들이 알아서들 하고 그거는 관청에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요. 관청에서 신경 쓰는 건 요 세 가지는 어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치죠. 상업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 상업지역에 상업이니까 판매시설, 그러니까 업무시설, 그러니까 위락시설이 허용된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 주인들이 1, 2, 3, 4, 5 땅 주인들이 각각 있는 거죠. 관청에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거지 관청에서 대한민국 모든 땅을 개인가 하나도 없이 국가가 다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번 땅 주인 이 셋 중에 하나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1번 땅 주인 이 중에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지었습니다. 2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셋 중에 하나 2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3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엉망진창 흉측한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제도의 결과예요?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이죠. 이 용도 제한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 지을지 그 다음에 그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 내에서 몇 %까지 지을지 돈 없다니까 자기 좀 더 작게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어떤 색깔 칠할지 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어떤 동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동네로 계속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그런 제도,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고 또 같이 그러니까 이 동네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하세 동네 약속을 정하고 하던 그런 제도를 따오자고요. 그래서 유럽 제도를 따오는 게 이런 거죠. 여기에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땅 주인들은 각각 있지만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약속을 정한 거죠. 여기에는 아파트를 짓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업무시설을 짓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 끝나고 회식도 하고 또 직구들 그러니까 외식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에는 판매시설을 짓자. 상업지역 바글바글 콘크리트만 있으면 상원하기가 답답하니까 1번 땅은 공원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이런 동네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분했을 때 1번 동네와 2번 동네 어디가 훨씬 나아요? 2번 동네가 훨씬 나은 거죠. 그렇게 하자고요. 이걸 갖고 뭔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냐? 그런 거 싫어. 나는 내 맘대로 지을 테요. 할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낫네 할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게 법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단지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개인들이 짓는 게 아니 정하는 게 개인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까지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정해진 도면에 어긋나면 안 되죠. 정해진 도면에 따라서 건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청에서 그 단지 전체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지어도 잘 소화할 수가 있죠. 더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게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완화해 줍니다. 그중에 한 예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보자는 게 그러니까 이쪽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가 100개가 있으면 그 각각 단지에 대한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죠. 한 건 한 건 하나하나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행위 제한 내용만 따로 정해놓고 그것만 어기지 마라. 근데 여기는 각 단지 하나하나마다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책이 아까 보셨던 78쪽이요. 78쪽에 있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근데 78쪽의 사장 내용은 제도는 만들어졌고 아직 실제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본 대상은 뭐냐면 용산 개발이나 그것보다 더 큰 개발을 해보자는 겁니다. 용산 80조 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고요. 단군일의 최대 개발. 그게 좌초됐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거죠. 그것을 다시 해보자. 그것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걸 해보자. 단군일의 더 큰 개발은 또 뭘 해야 돼요? 인류일의 최대 개발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법 다 귀찮더라고요. 그냥 싹 빼고 여기는 그냥 이 자체로 이러저러한 법 간섭 없이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그 땅에 뭘 올릴 수 있는지 어느 땅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싹 빼고 근데 입지 규제 무시구역 그러면 무식하다고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자고요. 거기에 대한 도면이 뭐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는 거니까 도면은 지어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하라는 거니까 다 계획이 되죠. 도면은 계획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계획을 내자는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제도만 만들어져 있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은 거고, 그러니까 실제 적용된 예는 없고, 아무튼 단군일의 더 큰 개발. 그러니까 뭐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200층짜리 3개를 올리자.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걸로는 이미 오랫동안 꾸준히 돼 온 걸로 전국에 5천여 개가 넘고 서울에만 360개가 넘게 있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겠다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겠다는 겁니다.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데 그게 뭐예요? 단지 계획이 되는 거죠. 단지 계획을 내는데요. 그 단지 계획, 이것을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단 계획을 내겠다는 겁니다. 지단 계획을 낸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죠. 어디 놀러가? 김밥 사. 그러니까 계란 지단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고 그게 원칙이고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여기는 이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이 나와야 도면대로 건축하고 도면에서 이것저것 완화해 주는 거죠. 도면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바닥은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을 내야 되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단지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었고 여기는 계획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고 아무튼 뭐 어떻게 어수선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여기는 10글자까지 되기도 하지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래서 100개, 3개의 단지를 지정했으면 각각 도면이 나오는 거고 5,000개 단지가 정해져 있으면 각각마다 하나씩 5,000개의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용도지역 등과 같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이름만 정하고 그러면 규제하는 게 있고 걔는 그 규제 몇 가지만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어떤 동네가 만들어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정하고 도면까지를 낸다. 각각마다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잠깐 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